처음 오신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좋겠네요. 이분은 53세대 남자입니다. RQ페이 아침에 갑자기 뭐 이런 경우에 돌 쪽도 생각하고 보통 뭐 우리 많이 보는 어펜디사이티스는 많이 생각하죠. 텐더니시스 리바운드는 좀 애매하게 뭐 과거력은 특별한 것도 없었고 초음파 보실 때 뭐 저는 조경 원장한테 그건 항상 라이트 키드니부터 한번 꼭 스캔해서 하이드로 있으면 그러니까 UV제나 이런 데 스톤 끼면 하이드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고 그래서 쭉 오른쪽 콜론을 따라서 쭉 트레이싱 하면서 여기에 머슬인데 여기 소아스 머슬인데 요 밑에까지 쭉 그러니까 컨벡스 그룹을 한번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버스 뷰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트랜스버스 뷰로 바꾸어서 이쪽 주위에 전체적인 그림을 약간 인플라메이션도 보이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이런 병이 생기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벽이 좀 두꺼워져 있네. 이거 보면 포칼펫 디포지션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위들이 조금 보이고 사실은 뭐 저도 잘 몰랐지만 옛날에 선생님들 요거 보고 앞배라고 많이 하는데 요게 아니고 요게 뒤에가 앞배입니다. 이쪽에 보면 사실 근데 앞배가 좀 명확하게 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포칼펫 디포지션 있는 부위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라운드한 모양으로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조금 이건 애매했다고 생각하는 게 앞배가 좀 짧더라고요. 짧아가지고 요 부위인 것 같은데 뭐 도플을 띄우니까 바스큘라이트도 좀 증가되어 있고 월도 뭐 사실은 뭐 약간 블러링 그러니까 약간 깨진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앞배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 좁은 범위 내 RQ 에어리에서 몇 번의 포인트에서 자꾸 이래 보고 하긴 하는데 앞에 같긴 한데 이쪽입니다. 여기 앞에 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배가 이렇게 U자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그 C급 쪽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 근데 사이즈가 보니까 이거 좀 과하게 주니까 6.4 줬는데 한 6 정도 우리 제일 싫어하는 애매한 앰비거스한 포인트라서 이거 앞에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저도 확신은 없지만 앞에 같다. 뭐 계속 봤죠. 계속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팁을 찾아보면 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팁이 좀 더 많이 커져 있으면 이게 좀 더 확실히 좀 앞에 페이브한 수면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뭐 포칼펫 디포지션만 보이고 앞에가 짧아서 그러는지 잘 안 보이는데 잘못 봤나? 요거는 앞에 아닙니다. 요거는 터미널이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뭐 사실 앞에는 조금만 숫가는 조금 낮은데 보는 거는 시간을 찾다 보면 좀 더 시간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쓰고 그래 사실은 선생님도 처음 하시면 앞에 좀 어렵긴 한데 뭐 저도 항상 배울 때 김대훈 원장한테 배울 때는 쓰고 네, 쓰고 그다음 거기서 열심히 그 위아래로 이렇게 찾으면 그래도 뭐 대부분 그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찾아라. 그래서 일단 그래도 좀 확실한 안 서서 그래도 외과 쪽 가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봐. 사이즈는 이게 좀 저는 좀 요쪽 포칼펫 디포지션 확실하니까 사이즈가 이게 한 7, 8 이래 되면 조금 한 6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좀 사이즈가 좀 받치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어쨌든 그리고 보험 청구해야 되니까 이쪽 해가지고 라이트 콜론 찍고 이게 보리피스 쪽에 나오고 포칼펫 디포지션 보이는 거 그다음 앞에 트랜스버스 뭐 롱기튜드나 좀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걸 사진 찍고 외과가 저는 이쪽으로 보는 게 아닌데 어쨌든 환자가 자기 가족이 여기서 신동 원장에 수술하는 것 같고 신동 원장님이 해신술을 듣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앞배가 짧아. 이게 5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술하셨을 때는 부었으니까 두께는 한 8cm, 0.8cm 정도 되는 것 같고 약간 모더레이트 인플라메이션 보이고 뭐 어큐트 스프레티브 근데사이티스 바이옵시 결과는 조금 뭐 이게 포르말린에 이게 고정시키면 사이즈 줄었는지 뭐 0.7밖에 안 되고 길이가 작긴 작더라고요. 5cm면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봐도 왜 짧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근데 어쨌든 이 어큐트 스프레티브 어펜디사이티스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아팠는데도 저렇게 좀 인플라메이션도 좀 잘하고 사실은 앞배를 찾았다는 것보다는 그 주위에 포칼펫 디포지션을 찾고 그 주위에서 앞에 의심돼서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으면 좀 더 크게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더 크고 뒤로 많이 줬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교과서처럼 우리 고모님의 하고고 통증 초음파 진단 책도 있고 이게 임상 초음파학계에서 레퍼런스로 이렇게 몇 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냥 뭐 사이즈 일단 6cm 이상이다. 뭐 압박되지 않는다. 압박은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신경 별로 안 쓰이더라고요. 뭐 포칼리스, 펜디콜리스가 관찰된다 하면 이게 좀 더 베이브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걸 맨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나중에 또 뒤에 케이스 보여드리겠지만 다이버티큘라이티스나 AG나 뭐 그런 경우에서도 다 포칼은 아니고 디퓨저, 디포지션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플러를 보고 뭐 심한 옵세스가 있으면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 그런 부위도 보이고 뭐 림프 종대 얘기하는데 사실 AG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딱 하나가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애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보시면 뭐 일단 어쨌든 월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고 일단 포칼 이거 다 보면 거의 포칼 디포지션이 있고 요 어펜디콜리스 있으면 좀 더 베이브하다 이게 되면 좀 시비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은 퍼포레이션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좀 찾고 뭐 림프노도 보이고 뭐 바스큘라티 사실 이건 넌 스페시픽한 바이딩 같습니다. 이거는 뭐다 인플라메이션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갱그레낼 수도 있고 뭐 네크로틱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있는데 이게 약간 초기에 그러니까 슈퍼레티브 어펜디사이티스라면 불분명한 층이죠. 그러니까 층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라미나 프로프리아나 뭐 이쪽으로 류코사이트가 침착되면서 월 자체가 깨져버리가지고 그게 붕괴되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데마토스라는 변화가 생기니까 좀 류코사이트 두께가 증가하고 그 주위 쪽으로 블러드프로가 증가하고 사실 그런 게 보이면 좀 더 페이버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까지 조금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칼 팻 디포지션 찾고 그 열심히 찾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포칼 팻 디포지션 하는 용어는 잘못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펜디사이트에서 팻에코 증가하는 건 팻이 증가가 아니고 팻은 원래 있는데 염증 세포가 침륜돼 가지고 그 에코가 증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고스났지만 팻 에코가 증가지 팻이 증가돼 있는 건 디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용어가 작았으면 자꾸 우리가 뭐로 듣냐면 염증에서 팻이 증가가 아니고 팻에 메센터에 팻이 있어도 저에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염증세포가 침륜되면 염증세포하고 팻하고 코스 인터페이스 때문에 팻에코가 중요하게 돼요. 그게 앞으로 포칼 에코 디포지션 가면 안 되고 에코에 지금 팻 인플라메이션 팻 에코 증가 팻 에코 증가 팻 디포지션 가면 안 되고 팻 에코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팻 증가 그렇죠.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62세 남자 환자인데 이건 상복부 통증입니다. 이거 뭐 아침에 이래 와서 하고 뭐 상복부 통증 오면 초음파 한번 해보죠. 갑자기 쓰기 뭐 돌인가 뭐 지비스톤인가 뭐 그래 찾아서 혹시 술 많이 먹으면 판크레타이티스 생각하는데 판크레타이티스 저는 초음파로 진단해보니 별로 없고 기억났던 환자는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판크레타이티스였다 그런 경우는 좀 일레오스 잡으니까 그런 했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열심히 뭐 GB 쪽으로 이제 찾았는데 뭐 GB는 보시면 뭐 돌이 있어 보인다든지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도 좀 보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없긴 하더라고요.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 늘어난 것도 없고 그다음에 GB도 적은데 편집하고 어쨌든 뭐 GB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그냥 위경련이니 하고 약 드리고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RFPN이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텐드니스도 있고 리바운드도 있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보시면 이쪽에 저도 처음 이때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또 리뷰하면서 보니까 아웃캐스는 이런 게 좀 많이 차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때는 신경 별로 안 썼는데 돌이켜봐서 보니까 그런데 RFPN으로 와서 그걸 보니까 이게 아까 쓰았으면서 똑같이 앞에 보듯이 그렇게 보고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게 다 주위에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에코제니스 때 전부 다 증가돼 있는. 그래서 이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또 앞에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전형적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에피가스틱 페인 있고 다음날 RFP 페인 있으면 앞에 좀 찾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림프노도 좀 커져 있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도 림프노도 커져 있고 아까 에코제니스가 증가되는 뭐 그런 게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다 지금 보면 허옇게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러면서 터미널 1룸인데 사실 터미널
또 약간은 시크니스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세컨더리 어펜디사이티스 있어도 세컨더리하게 이쪽에 염증이 심하면 또 올 수 있으니까 환자는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앞에 좀 찾았죠. 그냥 앞에 좀 찾았는데 사실은 이게 인플라메이션이 심하고 주위에 뼈에 가스가 좀 많이 차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앞뼈가 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좀 찾아서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 터미널 룸 잘 부어 있죠. 이쪽에 림프노도 좀 커져 있고 주위에 인플라메이션이 있어서 에코제니스가 좀 증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앞에 잡을 때 좀 뭐 이게 스마스 머슬에서 트랜스버스보다는 롱기튜디널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때 동그라미를 좀 찾는 게 좀 잘 보는데 왜냐면 이게 트랜스버스하게 물론 앞배가 위치 자꾸 변하고 하는데 그렇게 끌어보니까 이 터미널 룸하고 너무 바울이 겹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롱기튜디널하게 해서 이제 자꾸 거기서 좀 찾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 링크가 커져 있고 그래서 이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좀 다 부어 있죠. 전체적으로 림프노도 좀 커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인플라메이션 있어가지고 에코제니스 올라가 있고 요게 사실 앞에 좀 같았는데 사실 이것도 앞에인지 좀 긴가민가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좀 그래도 확신은 좀 있어가지고 AG 같다 생각하고 뭐 주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플라메이션도 좀 많고 그렇지만 터널은 좀 많이 부어 있고 아까 라이트 컬런 쪽도 좀 부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매하게 보이진 않고 그 AG 그러니까 뭐 일루시칼 시사이티스나 뭐 이런 거 의심해야 했는데 근데 환자가 불안해했는지 제가 앞에도 약간 보긴 봤는데 잘 안 보였더라 한마디 흘려서 그랬는지 불안해서 큰 병 가가지고 팩스 좀 보내달라고 진료해서 그래 뭐 보내드렸는데 그게 CPG AG 같다고 그냥 먹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꼭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뭐 터미널 리움이나 C권 쪽에 뭐 림프노도 커져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또 앞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앞에 찾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스도 많이 차고 바울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또 노력과 땀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 나름대로 확신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또 간다고 하니까 뭐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검사 한번 하시고 그래도 그 다음에는 환자분이 그냥 뭐 자기도 납득하니까 별 얘기는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펙셔스 일로시카사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핵심은 뭐 장이 좀 부어 있다. 월은 인텍트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IBD라든지 캔서 같은 경우에는 월 자체가 파괴해야 되니까 하이퍼에코익하게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파이브로시스가 오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월 자체가 다 파괴돼 버리니까 층이 구별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빔이 초음파빔이 통과해 버리니까 하이퍼에코익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인텍트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고 림프 노드가 좀 커져 있거나 뭐 이러면 좀 의심되는데 사실은 이런 보견들은 앞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찾고 그 주위가 우리가 맥시멈 텐더니스 포인트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또 1, 2주 전부터 이거 냄새가 좀 나죠. 그 텐더니스 했었는데 자기가 다이버티클라이스라는 2-3번 정도 치료한 적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같긴 해서 저도 들어가긴 했는데 환자한테 얘기는 했죠. 저 다이버티클라이스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환자 보고 한번 해보겠냐 했는데 뭐 한번 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바울 이게 또 똑같이 내려옵니다. 라이트 컬론 그 라이트 키드니부터 해가지고 스와스머스 쪽이 쭉 내려오면서 컬론이 바울가스 좀 차 있는 것 같네. 사실은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리니어 프로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염증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가스도 좀 많이 차 있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뭐 이래도 바꿔보고 저래도 바꿔보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가 하면서 다이버티클룸 세게 이게 에코제니스티가 뭐 피칼리스로 인해서 버스가 그 섀도잉이 보이는 건가 막 그런 사람들이 이게 라이트 컬러인데 이쪽에 좀 땡겨가지고 한 건데 그래 뭐 일단 다이버티클이 같긴 하더라고요. 느낌상 같긴 한데 이건 앞배를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앞에 좀 의심되는 분들이 약간 요거 같긴 했어요. 요거 앞에 같긴 해서 앞에는 안 것 같긴 한데 근데 도저히 트레이싱은 안 되고 포칼하게 그 부위만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 하니까 환자가 뭐 한번 원래 가던 데 가서 CT 한번 찍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사진은 뭐 어쨌든 뭐 이게 좀 의심되는 부위라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다이비틱 섹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또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좀 이런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앞배처럼 의심되는 거는 저건 좀 앞에 같은데. 요 정도 저건 앞에 있던데. 그래서 공기 폭발하게 네. 나잖아요. 제가 트레이싱 끝까지 못하고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나왔다고 해서 CT 찍어보면 너무 다이비틱 섹에서 맞다고 그냥 안티주고 끝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RLQ 회의는 항상 볼 때마다 자신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라이트 쪽에 시커 쪽에 생긴 그러니까 그 트루 드럭 바이티큐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는 보조적 치료도 해도 좋고 그래서 이게 진단만 잘 되면 사실 약만 잘 쓰면 굳이 큰 병 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진단에 이게 좀 낮아서 그러니까 주위에 뭐 다이버티큘럼을 인해서 그 염증이 생기니까 국소적으로 벽이 부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전형적이면 다이버티큘 색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 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하이퍼에코익하게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돌이 껴버리면 포스하고 섀도우 보이고 뭐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돌이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바깥으로 프로트루딩이 되고 주위에 이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이버티큘러에 의심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는 59세대 남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레귤러 체크업 때 비형 간염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뭐 술도 좀 좋아하고 환자분 뭐 간암 검진 이런 거 언제 하셨어요 하니까 아이고 뭐 한지 몇 년 됐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약은 드셨는데 검사는 안 했다더라고. 환자는 안 했겠죠. 보통 병원에서 안 할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피지컬 이전에 특별한 건 없었고 뭐 당뇨가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초음파부터 하죠. 랩은 알파비트 볼 때 외부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나오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누들레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약간 콜스하게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원장님도 뭐 다 LC에 페이버한 소변이라고 생각하시죠. 거칠거칠하게 그다음에 약간 누들레트도 보이고 뭐 라이트 포탈, 레프트 포탈 베인은 잘 보이고 뭐 인터레파트 바이덕트는 늘어나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GB를 보니까 GB에서 이게 슬러지인가 뭐 그 물어봤죠. 옛날 돌 깬지 그 치료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뭐 폴립인가 생각하고 그게 사실 나중에 함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니까 이거 보시면 요거 신경 쓰다가 요 뒤에 보시면 하이퍼에코릭하게 보면 약간 있어. 근데 사실은 좀 돌이켜 보면 이 사람 HCU 진단된 환자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게 사실은 다 라이트 로브를 아큐파이한 이게 메스인데 여기 보면 이게 다 메스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요거 일단 꽂혔고 그 다음에 매크로 누르라 타입이 엘신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환자한테는 얘기는 그렇게 했죠. 야 GB에 뭐 좀 있어 보이니까 CT 찍어야 된다고. 그래 랩하고 크레아틴 괜찮으면 그래, CT 찍자고 얘기했죠. CT 찍자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늘에서 의사 계속 해라고 하는지 랩을 또 뜯게 보니까 알파 피트 프로에 2,500이 나오더라고.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라고. 랩도 뭐 사실은 뭐 술 드시는 그냥 랩이죠. 뭐 이 정도 나고 근데 DNA는 로우 디텍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디오는 잘 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랩 확인 후 CT를 의뢰하니까 CT에서 이쪽 라이트 로브 쪽에 사실은 그걸 좀 봤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라이트 포탈 베인을 좀 열심히 하면서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GB 쪽에 뭐가 있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약간 메고 근데 참 이것도 CT도 참 보면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런갑다 다 라이트 쪽 로브를 아큐파잉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그래 눈설교가 있었으면 뭐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이면서 뭐 우리가 맨날 HCC 병은 여러 스테이지가 멀티플 스테이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약간 초음파에서 뒤쪽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던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요. 그래 환자들 랩 딱 보고 다시 이거 보니까 이게 다 베스트 원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뭐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랩 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생들 보시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좀 조심해서 보고 뭐 포탈벤 슬로무실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라이트 로브에 포탈벤 트레이싱 안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GB에 뭐 있는 것 같다. 그것만 꽂혀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게 사실은 라이트 쪽도 좀 잘 안 보이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도 보시고 항상 그래도 우리가 뭐 알파 피토펜의 이용성 얘기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HBV의 HCC는 좀 더 랩이 좀 그런 건 고용태 GB는 슬러지였어. 집이 슬러지였지. 그리고 그리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요 헤파토마 하는 말 써가 옛날에 내가 그게 자 알아봤는데 HCC 써야 돼. 네. 옛날에 내가 그 학교에 가서 1년차 때 헤파토마 했다가 자장한테 시커멓게 헤파토마 뭐야 HCC. 이게 뭐 저희 쪽에 세력 영상학과라고 두 분이 사시는 쪽인데 거기서 맨날 가까워서 그거 보내는데 이거는 헤파토마 이상해. 큰거 막 안 하면 뭐 괜찮은 생겼었어요. 옛날 덤으로 옛날 턴이라 제가. 그러니까 저도 헤파토마라는 말 배웠고 우리도 헤파토마 했다 머리 가지고. 이게 한 10몇 년 전이니까. HCC. ACC. 예. 68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이거는 동맥경화. 안과에 갔다가 안과에서 무슨 뭐 백내장인가 검사하니까 뭐 혈관을 맞았는지 동맥경화가 보인다. 뭐 한 번씩 그런 환자들 내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뇨 있거나 하더라도 뭐 당뇨 망막을 보는데 그 안에 혈관에 있는 걸 봤을 때뭐 동맥경화가 보인다 그래서 한 번씩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저희 병에서 고해상 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고 하는데 뭐 동맥경화 있으니까 그럼 경동맥을 한번 때려보자 그래 했는데 뭐 경동맥 쭉 하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갑상선 자신이 없어서 경동맥 할 때는 갑상선만 경동맥만 몰라 의심 노력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숫자처럼 그러니까 뭐 디디다 보니까 옆에 이상한 놈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무드마다 그런데 아 이거 도저히 뭐 봐도 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 이거 좀 갑상선도 환자분한테 얘기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 했는데 보시면 뭐 가시페이션 보이면서 그다음에 뭐 사실 이렇게 링 가시페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매크로 가시페이션이라고 뭐 이런 것도 보이면서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약간 미드 쪽이고 약간 어퍼 쪽으로 올라가 보면 약간은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면서 라운드한 쉐입으로 또 혹이 땀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 요거는 사실은 뭐 어쨌든 사이로드 캔서 뭐 파퓰러 타입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좀 의식이 되고 요 위쪽에도 이렇게 쭉 따라서 보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혹을 날리고 있었는데 아까 좀 프로트루딩 하는 요혹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이게 우리가 뭐 사이로드 캔서 하면 메스가 있는데 솔리드 포션이 많아서 그런가?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고 왼쪽에도 또 오른쪽에도 보이더라고요. 오른쪽도 보니까 뭐 일레귤러 마진에 뭐 솔리드 포션 좀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솔리드한 포션들이 좀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양이고 뭐 약간 보면 바깥쪽으로 프로트루딩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혈관에 가까우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뭐 모든 관련 검사는 해야 안 됐습니다. 사실은 보냈죠. 보내가지고 그걸 했는데 왜 이걸 또 들고 가냐면 뭐 사이버 캔서겠지. 사이버 캔서인데 환자 전화가 왔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갑상선 암이라고 하던데요. 하나는 유도암이라던데 하나는 또 수질암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두 개가 메듀러리 캔서. 예. 그래서 아마 요게 메듈러리 마크로 칼시케이션 디퓨저리.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또 정의가 됐대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 그냥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런 것처럼 부병원에 갔다가 자기들이 수술할 줄 모르고 메듈러리는 재활도 잘하고 뭐 하니까 좀 더 큰 병원 가버려서 경대병원 갔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거 그냥 똑같은 얘기 했는 것 같아요. 재활 잘하니까 어쨌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단디 각오하고 하자 그 얘기 같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메듈러리라는 본 적도 없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사실은 뭐 이 보시면 오른쪽도 이게 약간 일레귤러 마진에 뭐 약간 솔리드한 포션도 덕지덕지로 맞췄는데 레프트는 사실은 이게 매듭을 생각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된 건지 사실 정확하게 제가 뭐 바이옵시 리포트나 그런 걸 어디 본 건 아니니까 바이옵시 2번 했다더라고요. 한 번 해보고 자기들 이상해서 한 번 더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보여서 이게 전 매듭이라 생각했는데 그 리뷰를 또 해보니까 수질암 의심할 수 있는 거 없답니다. 똑같답니다. 파필러리랑 소견 비슷하다고 특징적인 소견 별로 없고 그 다음 뭐 카시토닌이나 이런 걸로 조금 하면 좀 더 진단에 좀 도움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 초음파학회에서 재익 선생님이 뭐 몇 명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냥 뭐 특징 없이 그냥 이게 그 인터미디에이트 서스피션 유도를 뭐 그냥 그런 얘기하고는 끝내더라고요. 그냥 특징적 별로 없다. 하이 서스피션 했는데 메듈러리였다. 그런 환자에서 어쨌든 뭐 메듈러리 나오니까 알아서 열심히 잘 봐라 그 얘기 같긴 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혈청 가시토닌 검사하는 게 뭐 이게 되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냐 마냐 그거 가지고 내분 때까지 옛날에 뭐 우리 지금 이게 한 6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가지고 좀 특이적이라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은데. 메주리 캔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내가 동산병원에 백미과에 있을 때 메주리 캔서가 진단이 이제 환자가 왔어요. 그래가 내가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메주리가 무슨 말입니까? 사이로이드는 콜텍스 메주리가 없는데 무슨 메주리입니까? 이게 야 사전 찾아봐. 메주리는 2개 있다. 피질 수질 있고 연성암.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파피로 캔서는 딱딱한 암이고 메주리 캔서는 좀 소프트한 암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일종의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거든요. 뉴로 그러고 메주리 캔서 초음파 특징은 초음파상에서 그레이드 그 인터미디어 서스피션이라. 그러니까 하이 서스피션 아니고 저에코 결절이고 이 결절은 이제 대체로 이 심파세틱 강그련에서 내려와가 사이로이드 어퍼 쪽에 많이 생기고 경계는 조금 비교적 좋은 저에코 결절 안에는 아미로이드 디포지션 때문에 마크로 칼시케이션을 많이 동반하거든요. 그래요 막 눈이 막 눈송이 백처럼 목단꽃처럼 보인다 하고 마크로 칼시케이션 그다음 저에코 결절은 마크로 칼시케이션 있고 이거는 이제 FNA 세포진을 해봐야 알거든요. 그건 특징적인 세포가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는 다 세포 똑같아요. 런캔서나 뭐 인슐리노마나 뭐 저 뭡니까 저 메주럴 캔 페오크로모사이트 다 세포진 속에는 똑같거든요. 요거는 특징적인 속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메주럴 캔서는 연성 그렇게 이제 내용은 뭐 예원은 좀 이게 좀 안 그래도 파피르보다는 좀 그게 재발을 잘해요. 맞아요. 딱히 유럽 뭐 다른 멀티플하게 다른 엔도크라인 튜머 멀티플 엔도크라인 튜머. 페미는 텐던시도 좀 있어서 에미엔 그 지금 저희들이 갖는 KT라스는 그 파필라리 캔사를 위주로 만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딴 캔사한테는 이제 적용시키기 어렵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칼시피케이션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메인 칼시피케이션은 아니고 뒤에 오크슈트 섀도우가 있고 근데 뭐 파필라이프로 봤을 때도 양쪽 다가 뭐 하이 서스피션트 톨러된 와이드 지금 전형적으로 톨러된 와이드 그다음에 하이포 에코익 솔리드하고 일레귤럴 마진이 있으니까 말리건식은 맞는데 양쪽에 동시에 다른 캔사가 종류의 캔사가 왔는 건 저도 처음 봤는 그래 특이한 정말 케이스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레프트 쪽에 있는 게 캔서가 2개 아닙니까? 저 한 개, 그 레프트 쪽에 그쪽에서 메스가 그렇게 2개 따로 얘기했다. 메스가 있는 것이 보여. 환자 얘기가 연세가 많고 하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파필러인데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메둘러리는 요거 같다는 거 얘기는 아까 동영상 보면은 이 한 개 보이고 그 위에 저 하이퍼크하기 따로 뒤에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바로 옆에 붙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붙었는 데 붙었는데 어쨌든 뭐 저도 연계는 좀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좀 해서 저거는 완전히 눈이 막 내리는 거 찾네.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이런 저는 그냥 림프노드도 제 딴에 옆에 보니까 여기서도 보이진 않는데 림프노드도 한 개 있다고 이렇게 CT 찍어 나왔다고 얘기하는 저는 뭐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수술하면 뭐 영 좋은 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사이레이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있네. 저거. 조금 전에 보면 막 눈송이처럼 많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깔려있는. 그 옆에는 다 있는 건지 양쪽에 다 있겠지. 뭐. 저기 저 입고 있는 부위는 양쪽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잘 레프트에 메디알에 칼시피케이션 있는 데가 메둘라리 간시노마. 저기 몇 저를 보이는 저는 뭐 다양한데 뭐 이래 좋은 케이스 맞네요. 최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케이스네.